서울의 어느 작은 아파트 옥상, 개인 병원 분만실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무거운 분위기였다. 젊은 엄마 유나는 오랜 시간 고통스러운 싸움을 한 끝에 마침내 딸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부드러운 수건으로 조심조심 싸서 그녀에게 주면서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은 것을 축하했습니다. 유나 옆에는 그녀의 남편 진호가 아이를 바라보며 숨을 참았다. 그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나와 비슷해요. 아니면 당신과 비슷해요. 유나는 아이를 품에 안았지만 그녀의 눈은 빛나는 행복감 대신 형언할 수 없는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오랫동안 딸을 바라보더니 마치 자신이 들을까봐 두려운 듯이 뭔가 잘못됐어, 진호야, 하고 속삭였다. 진호는 눈살을 찌푸리고 딸을 내려다보았다. 뭐 걱정이에요? 아기는 정상적으로 생겼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주 작은 건 정상이에요. 부부 옆에 서 있던 의사가 유나의 얼굴에 긴장감이 뚜렷이 드러나자 즉시 입을 열었다. 사실 딸아이에게 선천성 외소증이라고도 알려진 아콘드로플라시아의 징후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확인을 위해 몇 가지 검사를 더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건강하고 위험한 문제는 없습니다. 잠시 동안 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아이를 꼭 껴안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두려움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럼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의사는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다. 연골무형성증은 키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질환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지원만 한다면 가족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진호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울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는 여전히 우리 딸이야. 하지만 유나는 마음속으로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기 딸이 다른 아이들과 다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그녀 속으로 스며들었다. 사회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 호기심 어린 시선에 대한 두려움, 험담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보았고 마음은 무거웠다. 바이가 태어난 후 몇 달 동안 진호 가족은 점차 특별한 아이를 돌보는 데 적응해 나갔습니다. 진호는 언제나 인내심이 많고 온화한 아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반면 유나는 점점 더 소극적이 되어 아이를 안는 일도 드물었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도 피했다. 어느 날 진호가 아이를 공원으로 데리고 놀러가자고 제안하자 유나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진호는 놀랐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애는 우리가 숨겨야 할 잘못이 없어요. 유나는 남편의 시선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다. 이해 못하시네요. 불쌍히 여겨지고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녀, 우리 가족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예요. 참을 수 없어요. 진호는 화가 났다. 하지만 그 애는 생각해? 그 애는 다른 애들처럼 살 권리가 있어. 밖으로 나가서 햇살을 즐기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혼자라도 데려갈 거야. 그리고 그 말대로 진호는 그때부터 아들을 공원, 병원, 그 밖에 어떤 곳이든 데리고 다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그 어떤 곳이든 아들의 삶이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유나는 문 밖으로 사라지는 남편과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녀의 일부는 자기 아이를 품에 꼭 껴안고 너무나 사랑하고 싶었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두려움과 자의식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 전체가 조용했을 때 유나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은 벌써 오래전에 식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고 그녀 안에서 커지던 압박감과 좌절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여러 밤을 고민한 끝에 진호에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호는 아내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에요? 유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후 오랫동안 생각하던 말을 꺼냈다. 더 이상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며 살 수 없어. 사랑하는 법도 모르는 아이에게 내 삶을 얽매이고 싶지 않아. 다른 삶을 살고 싶어. 떠나고 싶어. 진호는 깜짝 놀랐다. 그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아이를 버리려는 거야. 유나는 돌아서며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가 머물면 상처받은 엄마일 뿐이야. 적어도 내가 떠나면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하는 아빠가 있을 거야. 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호는 가슴이 아팠지만 깊은 마음속으로는 어떤 말로도 유나를 붙잡아둘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떠나기 전에 짐을 챙겼다. 그녀는 다이의 침대 앞에 서서 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깊이 잠들었고 그의 작은 얼굴은 내일 아침 깨어났을 때 엄마가 더 이상 그의 옆에 없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유나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쾅 닫히며 결혼 생활은 끝나고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길, 딸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물에 담가볼 시간입니다. 탈출이 성공하고 진호는 어린 시절부터 다이를 혼자 키웠다. 그의 딸은 점차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진호는 신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딸이 세상으로부터 열등감을 느끼거나 고립되는 것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이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잠재의식 속에서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 갈 때 엄마와 함께 다니는 반면 자신에게는 아빠만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아들에게 유나가 떠난 사실을 결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엄마는 다른 삶을 살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이는 7살 때부터 교실에서 자신의 차이를 뚜렷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놀 때면 그녀는 항상 한 박자 느린 것 같았고 민첩성이 필요한 게임에 참여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결코 딸의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아버지와 아들은 공원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다이는 뛰어다니는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더니 작은 발을 내려다보며 슬픈 듯이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저도 친구들만큼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진호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친구들보다 빨리 달리지는 못할지 몰라도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특별한 것을 갖고 있단다. 다이는 눈을 깜빡이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아빠, 뭔데요? 라고 물었다. 진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강한 심장, 똑똑한 생각, 그리고 다채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을 그린 적이 기억나?
선생님은 당신이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네, 저희 반 친구들도 제가 그림을 참 잘 그린다고 했어요. 진호는 손을 들어 딸의 손을 두드렸다. 보시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재능이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이 무엇에 능숙한지 알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다이는 더 이상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그림 그리는 데 쏟았고, 다채로운 획 하나하나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진호는 딸의 타고난 재능을 알아보고 항상 그녀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이는 진호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게 되었다. 22세가 된 이 어린 소녀는 이제 자신감과 결의력을 갖추고 자랐습니다. 다이는 어린 시절부터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일하고 싶어하는 명문 디자인 회사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그녀는 우아한 파란색 블레이저와 깔끔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이는 높은 건물의 유리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아빠 말이 맞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을 필요는 없어. 그저 최선을 다하면 돼. 그녀는 문을 밀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회사의 여성 리더인 지혜 씨는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에 있는 지원자의 프로필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이를 보자 그녀의 눈에 감사하는 마음이 번쩍였다. 내가 다이야, 지혜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균일했지만 살짝 캐묻는 듯한 기색이 엿보였다. 네, 저는 응웬 다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이는 미소를 지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지혜는 파일을 뒤적이며 다이에게 설계도를 건넸다. 이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다이는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자 눈이 밝아졌다. 그녀는 레이아웃, 색상, 조명, 단어 배열 등을 분석하면서 각각의 아이디어에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 있었고 다이의 말이 끝나자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지혜는 테이블에 손을 얹고 놀라운 질문을 던졌다. 여기서의 업무 압박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이는 주저하지 않았다. 네, 모든 직업에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마주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적응하고 잘할 만큼 끈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혜는 눈앞의 소녀를 바라보며 살짝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좋아요. 다음 주부터 일해도 돼요. 다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그녀의 노력은 마침내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이는 곧 이곳의 환경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녀의 동료들은 대부분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작업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녀는 따라잡으려면 2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직장 자체가 아니라 직속 상사였습니다. 그녀는 결코 친절하지 않았고 항상 엄격한 요구를 했습니다. 때로는 다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은유적 표현도 있다. 어느 날 다이가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놓았을 때 지혜는 그저 흘깃보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다. 좋지만 충분하지는 않아. 더 잘할 수 없다면 아마 여기가 당신에게 적합한 곳이 아닐 거야.
그 말은 다이의 자존심을 찔러넣는 칼과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에 돌아와 진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이야, 가끔 사람들은 내 가치를 바로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자신을 믿는다면 그들에게 보여줘. 아빠의 말은 다이에게 힘을 주는 힘의 파도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혜가 자신을 증명하길 원한다면 그녀는 그렇게 할 것이다. 자신을 증명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매일 일찍 출근해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를 조사했습니다. 동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조용히 관찰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세요. 엄청난 압력에 직면했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회사는 유명 패션 브랜드로부터 큰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습니다. 지혜는 디자인팀 전체를 회의실로 불러 모아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 고객을 위한 브랜딩을 완료하는 데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모든 디자인이 최고 수준이기를 바랍니다. 아이디어가 있는 분은 발표해 주세요. 베테랑 디자이너들은 방 안에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두드러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이는 조용히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제시된 각 아이디어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했습니다. 지혜가 회의를 마무리하려 할 때 다이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 갑자기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지혜는 팔짱을 끼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좋아요. 제시해 보세요. 다이는 심호흡을 한 뒤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모티브에서 영감을 받은 컨셉이지만 하이 패션 트렌드에 맞춰 현대적인 스타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녀는 색상 구성표, 레이아웃과 브랜드가 고유한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그녀가 프레젠테이션을 마치자 방 안은 긴 침묵에 휩싸였다. 몇몇 동료는 그녀의 대담함과 창의성에 놀란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지혜는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하다가 갑자기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48시간 안에 당신의 데모를 보고 싶어요. 못한다면 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는 칭찬이 아니라 도전입니다. 다이는 그 말을 똑똑히 알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이틀 후, 다이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디자인에 쏟았고,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 편집했습니다. 마감일이 다가오자 그녀는 데모를 지혜에게 보낸 뒤 책상 앞에 서서 답장을 기다렸다. 지혜는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녀의 눈은 화면에 나타난 모든 세부 사항을 훑어보았고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아무도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좋네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이 지혜에 흔치 않은 칭찬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다이는 마음속으로 조용한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프로젝트를 고객에게 발표했고, 고객은 그 아이디어를 즉시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덕분에 다이는 점차 동료들과 지혜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에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동료들은 그녀의 진전을 부러워하기 시작했고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그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저 프로젝트일 뿐이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야. 하지만 다이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과소평가받는 데 익숙했고 행동이 최선의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이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동료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달려왔다. 다이야, 급히 회의실로 불려왔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구나. 다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재빨리 회의실로 걸어갔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지혜가 서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최신 디자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혜는 그녀를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가 당신이 오래된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베꼈다고 비난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이는 깜짝 놀랐다. 이는 심각한 주장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녀의 경력은 즉시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나는 따라하지 않았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지혜는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눈으로 말했다. 좋아요. 24시간 안에 해내세요. 다이는 단 1초도 낭비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전체 작업 과정을 검토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진호가 이를 보고 무슨 일이야, 아들아, 라고 물었다. 다이는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진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살며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뭐 잘못한 거야? 다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진호는 자랑스러움에 가득 찬 눈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두려울 게 없지. 진실은 항상 드러나는 법이거든. 아빠의 말이 다이에게 더 큰 동기를 부여한 듯했다. 그녀는 패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이는 모든 증거를 손에 들고 회의실에 들어온다. 그녀는 초기 스케치부터 가장 작은 편집까지 작업의 각 단계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녀의 디자인이 모방한 것이 아니라 독창적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지혜는 듣고 잠시 침묵한 뒤, 좋아요. 이런 오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은 다이가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가자 몇몇 동료가 그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이전처럼 얕잡아 보지 않았습니다. 다이는 살짝 미소 지었다. 이번이 그녀가 싸워야 하는 마지막 싸움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이는 거짓 고소를 당한 뒤 점차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굳건히 했다. 그녀는 재능이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프로젝트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아버지가 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너의 행동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 질투하는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이는 점점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직원 중 한 명이 되어간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창의적이며 많은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지혜. 그녀는 다이의 능력을 보고도 여전히 차가운 거리를 유지했다. 다이는 지혜에게 진정한 인정을 받으려면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어느 날 회사는 국제적인 브랜드와 협력하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그러자 파트너는 우리는 당신의 최고의 디자이너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지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녀는 다이가 직업적으로 가장 유망한 후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다이처럼 젊은 사람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생각한 뒤 회의를 소집했. 이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해. 다이에게 맡기겠다. 하지만 잘못하면 자동으로 이 회사를 나가게 될 거야. 라고 선언했다. 회의실 전체가 조용했고, 모두가 이것이 기회일 뿐만 아니라 도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이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지혜가 자신을 쉽게 믿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녀를 낙담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다이는 기계처럼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시장을 신중하게 조사하고 파트너 브랜드의 스타일을 배우며 끊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의 사무실은 늦은 밤까지 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에 대한 견해를 점차 회의적에서 존경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고객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할 날이 오자, 다이는 자신감 넘치는 마음으로 회의실로 들어간다. 그녀는 색상, 레이아웃부터 각 디자인 뒤에 숨은 메시지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제시합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방 안은 몇 초 동안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파트너 대표들이 터져나온 박수갈채로 들끓었다. 좋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거예요.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전에 없던 만족감이 번쩍였다. 다이는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혜는 다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이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지만 대신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가 이렇게 잘할 줄은 생각 못했어. 지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잖아. 지혜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일어나 다이 앞에 손을 내밀며 축하해. 이제 정식으로 승진하게 됐어. 라고 말했다. 다이는 앞으로 내민 손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라 그녀가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혜의 손을 잡고 꽉 쥐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이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진호를 꼭 껴안으며 아빠, 저 승진했어요. 라고 말했다. 진호는 웃으며 딸의 등을 두드렸다. 내가 할 수 있을 거 알았어. 아버지와 딸은 식탁에 앉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던 어느 순간 다이가 갑자기 멈췄다.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녀는 그 질문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빠, 지금 제가 어떤지 아시나요? 갑자기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호는 젓가락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잘 모르겠지만
당신 어머니도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다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가슴에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어머니를 찾을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스스로 일어섰을 때, 그녀는 오래전 자신을 떠난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답을 찾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지만, 깊은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인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 후,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을 마음속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어머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인생에서 혼자가 되었고, 엄마가 나를 생각할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오랫동안 주저하다가 검색창에 유나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일련의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한 기사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고급 패션업계에서 성공한 여성, 사업가 유나. 다인은 평소보다 심장이 빨리 뛰는 가운데 게시물을 클릭했다. 화면에는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의 모습이 떴고,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먼 기억 속의 익숙한 모습이 남아 있었다. 유나는 현재 부유한 사업가의 아내이고, 유명 패션 브랜드의 소유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듯합니다. 그 사진을 보며 다인은 갑자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고통과 실망,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게 했고, 그녀는 원하는 것을 분명히 얻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가요? 나는 단지 잊혀진 기억일 뿐인가? 며칠이 지나서도 다인은 여전히 어머니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유나가 일하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진이나 이상한 뉴스 기사가 아닌 그 여자를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유나가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 본사 앞에 섰다.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살았던 단순한 삶과는 정반대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다인은 설렘을 안고 들어왔다. 그녀는 접수창구로 가서 차분하게 유나 선생님을 뵙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접수원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그의 눈은 다소 의심스러워 보였다. 유나 씨는 매우 바빠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다인은 주먹을 꽉 쥐고 목소리를 더 단호하게 했다. 아니, 하지만 그녀는 나를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녀는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그 위에 이렇게 썼다. 유나, 이 애가 내 딸이야. 접수원은 그 단어를 보고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종이를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는 얼굴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채로 나갔다. 어머니와 딸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이야, 유나가 떨었다. 다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텅 빈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유나는 다이를 사무실로 데려가고 문을 닫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앉았고 분위기는 너무 긴장되어 숨쉬기 힘들 정도였다. 다이는 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라고 묻지 않고 대답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속삭였다.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어요. 다이는 웃었지만 그녀의 미소에는 기쁨이 없었다. 충분히 용감하지 못하다고? 너는 어때? 너는 어머니 없이 자랐고, 혼자서 차별을 겪었고,
이 삶에서 내 자리를 위해 싸워야 했어. 하지만 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유나는 마치 딸의 말이 가슴을 찌르는 듯 눈을 감았다. 엄마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았지만 당시에는 정말로 직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게 두렵고 어려운 삶이 두렵습니다. 내 생각에는 다이는 손을 꽉 쥐고 목이 메어졌다. 하지만 저는 항상 당신이 필요했어요. 방 안은 조용해졌다. 유나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늦은 고통이 가득 찼다. 그녀는 명예, 돈, 부등 인생에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 없이 자란 다이가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년 만에 유나는 딸 앞에서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어떻게 하면 보상할 수 있을까요? 다이는 엄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 유나는 딸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속으로 솟아올랐다. 몇 년 전, 그녀는 이 어린 소녀에게 자신의 두려움과 이기심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딸이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라서 강하고 어쩌면 그녀보다 더 회복력이 강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과거를 묻으려고 노력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이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녀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선택권이 있었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나가 부드럽게 말하며 목소리가 떨렸다. 다이는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이전처럼 화가 나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보상하고 싶다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걸 보여주세요. 유나는 깜짝 놀랐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기회였습니다. 그녀가 결코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유나는 딸과 다시 소통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다이를 식사에 초대하려고 했지만 다이는 계속 거절했다. 유나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녀는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이의 일에 대해 알게 되고 딸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감시한다. 다인의 회사에서 큰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비밀리에 그곳에 나타났다. 그날 다인은 행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던 중 홀 뒤쪽에 서 있는 친숙한 인물을 잠깐 보았습니다. 유나. 그녀의 가슴이 죄어들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여기 계셔요. 다인은 언제 도착했는지 몰랐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이상하거나 야성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의 깊게 듣고 그녀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엄마가 자신을 짐이 아닌, 잊고 싶은 존재가 아닌 딸로 대해주는 것을 느꼈다. 행사가 끝난 후
유나는 문 밖에서 딸을 기다렸다. 다이가 나가자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조심 물었다. 참 잘했어. 다이는 처음으로 긴장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엄마. 그 둘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실이 점점 다시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 후에도 유나는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이번에는 다이가 더 이상 그녀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인생의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색했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나는 다이에게 내가 하길 바라는 게 있니?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게 라고 물었다. 다이는 오랫동안 침묵한 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저 내가 나에게 진심을 보여주기만을 바랄 뿐이야 라고 대답했다. 유나는 딸을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그 약속은 다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나와 다이는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된다. 여전히 거리는 있었지만 어머니와 딸 사이의 분위기는 예전처럼 긴장되지 않았다. 다이는 여전히 내성적이지만 더 이상 엄마의 존재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어느 날, 유나는 다이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 다이는 망설이지만 결국 동의한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빌라의 호사스러움에 놀랐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살았던 단순한 삶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거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차와 케이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유나는 딸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약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멀어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완전히 편안할 수도 없었다. 엄마가 당신을 여기로 초대했는데 무슨 문제 있어요? 유나는 찻잔을 집어들었지만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보길 바라요 라고 말했다. 다이가 누구? 라고 묻기도 전에 뒤에서 너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다이는 뒤돌아보며 깜짝 놀랐다. 그녀 앞에는 유나와 닮은 얼굴을 가진 20대 초반의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크고 얼굴도 섬세했으며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다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는 다소 주저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이복 동생 은지예요. 다이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신에게 남동생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바라보더니 차갑게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엄마가 내가 딸이라고 했어? 믿기 어렵네. 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만은 차가웠다. 그녀는 은지의 목소리에서 거리감과 심지어 경멸의 기색을 느꼈다. 유나는 긴박한 상황을 보고 은지야,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지는 가슴에 팔짱을 끼고 회의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엄마는 당신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큰딸이라고 말했어요. 내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다이는 유나를 바라보며 느리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너가 나를 언급할 줄은 생각 못했어. 유나는 두 딸이 자신을 비난할 이유가 있음을 알고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다이를 두고 간 것도 잘못된 일이고,
엄마가 은지에게 내 동생 은지의 존재를 말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일이야. 팔짱을 끼고 눈은 무표정한 채 어머니는 그것을 보상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보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녀는 그저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려고 하는 걸까? 은지의 말은 유나의 가슴을 꿰뚫는 칼과 같았다. 그녀도 같은 것을 궁금해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다. 다희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처음 만난 여동생과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보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나는 여기에 무엇을 요구하려고 온 게 아니고 당신과 무엇을 위해 싸우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경계는 늦추지 않았다. 다희는 일어나서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하든 그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연민이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돌아서 떠났고 유나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은지는 당황한 듯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긴장된 만남 이후 다희는 더 이상 엄마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과 삶에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유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 다희는 잠시 멈췄다. 유나는 진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번에 그런 가혹한 말을 참게 해서 미안하지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양심을 달래기 위해 이런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당신은 나 없이도 잘 살았어. 하지만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다희는 눈앞에 있는 여자, 한때 자신을 떠났던 여자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는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영원히 묻어둘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은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기회를 주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유나는 딸을 올려다보며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시작이었고 어머니와 딸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더라도 적어도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화 이후 유나는 꾸준히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다희가 자신을 즉시 받아들이라고 성급히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자연스럽고 배려심 있는 모습을 선택했지만 강요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수년 만에 유나는 직접 가족 식사를 만들고 다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다희는 주저했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날 저녁, 유나의 호화로운 집은 딸의 존재로 인해 더욱 따뜻해 보였다. 이 음식은 간단하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유나는 생선조림 한 조각을 집어 다희의 그릇에 담으며 물었다. 다희는 그 작은 배려에 약간 놀랐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느낌은 낯설면서도 친숙합니다. 저도 당신처럼 생선조림을 좋아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유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진호가 딸을 잘 키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에는 약간의 질투가 스쳤지만 동시에 그녀는 진호가 오랜 세월 다희를 사랑하고 돌봐준 것에 고마움을 느꼈다. 은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어머니와 딸은 이 광경을 보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제까지 숨겨왔던 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질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그녀를 더 아끼는 것 같아요. 은지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유나는 잠시 멈췄지만 금세 평정심을 되찾았다. 은지야, 나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할 뿐이야. 은지는 빙긋 웃었다. 술이? 몇 끼 식사로 일어난 일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방 안이 갑자기 긴장되기 시작했다. 다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복자매를 바라보았다. 엄마 때문에 너랑 싸우려고 온 게 아니야. 불편하면 내가 갈게. 은지는 마치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평가하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일어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다. 유나는 막내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그녀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다희도 일어섰지만 떠나기 전에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와 이야기해 보세요. 그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유나는 딸을 고마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다희가 말하지 않았더라도 사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희는 점차 엄마가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그녀는 더 이상 회의를 피하지 않고 이전처럼 거리를 두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갑자기 나랑 같이 여행 갈래? 우리 둘만 내가 보상할 수 있도록 라고 제안했다. 다희는 잠시 놀랐다. 하지만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행은 평화로운 바다에서 3일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편안한 공간에서 오랜만에 어머니와 딸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나는 다희에게 자신이 떠난 후의 세월, 자신의 삶, 그리고 오늘날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희생해야 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다희는 또한 그녀의 어린 시절,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공원에 데려가던 시간들, 그녀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 그녀가 한때 꾸었던 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유나는 딸이 엄마 없이 보낸 세월을 이야기할 때면 울기도 했다. 내가 정말 틀렸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다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떠났지만 이제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유나는 딸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눈에는 자신이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희망이 가득했다. 그 여행 이후 유나는 다희와의 관계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딸의 삶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나의 회사는 심각한 미디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직 직원은 민 씨를 비난했습니다. 그와 그의 회사는 장애인 직원을 차별합니다. 이 사건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회사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희는 뉴스를 읽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자신에게 저지른 것과 똑같은 짓, 즉 자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버렸다는 혐의로 어머니가 비난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정말로 변했는지 궁금했다. 유나는 완전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다. 유나 씨가 연골성 이형성증이 있는 딸을 두었지만 어렸을 때 버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유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했다. 그녀는 그것을 부인할 수도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네, 우리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제 이기심 때문에 그녀를 떠났어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회장 전체가 소란스러웠지만 유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먼 구석에서 다이는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런 여론의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지 몰랐지만 어머니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그녀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유나는 무거운 기분으로 회의실을 나갔다.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수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피해왔던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지쳐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넓은 빌라는 갑자기 이상하게 외로워졌다. 그녀는 돈과 명예를 모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놀랐다. 이때 누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다. 다이가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다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괜찮아요? 유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이 순간에 그녀를 찾아올 첫 번째 사람이 한때 그녀가 남겨두었던 딸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다이는 한숨을 쉬며 조심조심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마주 앉았고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 긴장이나 거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이는 엄마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기자회견 봤어요. 엄마는 정말 달라졌어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곧바로 용서받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딸이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당신이 나를 바로 용서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는 정말로 당신에게 보상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요. 다이는 잠시 말없이 있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이전의 씁쓸함이 없었다. 나는 당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아마도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요. 유나는 딸을 올려다보며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저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아요. 하지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다이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오늘은 엄마와 함께 지내며 간단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유나는 여론의 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이번에는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이는 언제나 그녀 곁에서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점차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 구원, 가족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잊고 있었던 사람들. 그녀가 그것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뒤 며칠 동안 유나는 자신과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여론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여론을 피하지 않는다.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실수를 숨기거나 정당화하기보다는 직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다이 역시 엄마의 삶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거리를 두지 않았지만 마음을 온전히 열지도 않았다. 두 분이 다시 친해지려면 아직 시간이 걸리죠. 어느 날, 유나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녀의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나 씨, 이거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비서에게서 태블릿을 받았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적힌 신문 기사가 실려 있었다. 대형 패션 대기업의 상속자가 친자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유나는 가슴이 아픈 채로 기사를 훑어보았다. 이 기사는 그녀, 다이, 은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은지의 엄마가 갑자기 자신이 버린 소녀에게 돌아왔을 때 은지가 느끼는 질투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지야, 그 사람이 그랬어. 유나는 고통스러운 눈으로 속삭였다. 다이 역시 이 소식을 접하게 됐다. 그녀는 그 기사를 읽었지만 화가 나지 않았고 오직 슬픔만 느꼈다. 그녀는 은지의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질투심,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녀가 직접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동생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밝힐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은지를 만나러 간다. 그녀는 딸의 방에 들어갔을 때 딸이 창문 옆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에게 완전히 돌아올 것 같아요. 유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은지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당신은 오랫동안 그녀에게 그것을 숨겼는데 이제 갑자기 그녀를 좋은 엄마처럼 대하는군요. 당신은 어때요? 나는 항상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었지만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유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다이에게 보상하는데 너무 집중하느라 은지가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녀는 막내딸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버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다이를 계속 거부할 수는 없어요. 은지는 눈물을 흘리지만 여전히 강인하게 버티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당신은 나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게 될 거야.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은지야. 나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두 자녀를 그들이 받아 마땅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한참 후, 은지가 입을 열었다. 목이 메어졌다. 그냥 무서워요. 당신 마음속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게 될까봐요. 그는 그의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에게 항상 소중했습니다. 너와 다이는 나에게 똑같이 중요해. 그날 밤, 은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유나는 그녀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날 아침, 다이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은지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다. 만날 수 있을까? 다이는 놀랐지만 그래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은지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가운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긴장하고 어색해 보였다. 잠시의 침묵 후 은지가 입을 열었다. 너는 나를 싫어하니? 다이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아니요. 당신의 기분을 이해합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뉘우침이 가득했다. 제가 한 일에 대해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다이는 언니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내가 탓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은지는 처음으로 다이를 바라보았고 다이의 눈은 더 이상 보호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기를 바라요. 처음으로 두 자매는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공통된 어머니에 의해 묶인 두 낯선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날 밤, 유나는 다이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 엄마, 우리 가족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유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구원을 향한 여정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적어도 그녀는 결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다시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녀는 딸에게 저에게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다. 결국 유나는 성공이 명예나 돈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가족을 잃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이, 유나, 은지의 관계는 점점 좋아진다. 당장 완벽한 가족이 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전과 같은 거리감이나 오해는 사라지게 되었다. 어느 날, 유나는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고 오랜 세월 다이를 키워온 전 남편 진호를 초대한다. 다이는 그 초대에 약간 놀랐지만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변했지만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그녀 곁에 있어준 사람은 바로 아버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만찬은 다소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진호는 언제나처럼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엿보였다. 그는 자신의 딸을 버리고 간 그 여자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유나는 그 점을 이해했고 당장 용서받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진호, 내가 일어난 모든 일 이후에 아무 말도 할 권리가 없다는 건 알지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다이를 키워줘서 고맙고 내가 용기가 없었을 때 사랑해줘서 고맙다.
진호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유나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그의 목소리는 깊지만 진솔함이 가득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딸을 위해서 그랬어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그녀에게 보상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제대로 된 엄마가 되세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식사는 너무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이전만큼 멀어지지도 않은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고 과거의 원망 없이 서로의 삶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다이는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승진합니다. 이는 그녀가 오랜 세월에 걸쳐 기울인 노력에 대한 가치 있는 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날, 책상 위에 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지만 그녀는 즉시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 작은 카드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자랑스러워해. 다이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녀는 언젠가 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말, 유나와 다이는 함께 진호를 찾아간다. 다이가 자란 작은 집에 어머니와 딸이 들어서자 그녀의 가슴 속에 이상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소처럼 현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딸을 보자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 있어요? 다이는 아빠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별거 아니야.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유나는 뒤에 서서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다이의 삶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은 언제나 진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걸어가 진호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진호,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건 알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 진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을 거야. 유나는 미소 지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날 오후 그 셋은 모여서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완전하지만 나름대로 완전한 존재였죠. 해가 나무 뒤로 천천히 지면서 유나는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 행복은 부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숙, 용서, 가족의 사랑에 관한 여정입니다. 유나는 두려움과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딸을 떠난 적이 있지만 결국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가족 관계의 상실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와 지위는 가족이 서로에게 느끼는 진정한 사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버림받은 아이에서 태어난 다이는 힘차게 스스로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자신을 정의하게 두지 않고 이를 성공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동기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놓아버리고 더 나은 것을 향한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지는 언니를 질투하지만 결국 사랑은 다툼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훌륭한 아빠인 진호는 진짜 아빠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아이를 낳을 필요는 없다는 걸 증명해 줍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만큼 충분한 용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삶에 대한 깊고 의미 있는 감정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그리워하지 마세요. 다음 스토리에서 만나요.